안녕하세요. 아마따의 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내용물 및 원료의 품질 성적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작성해야 될 문서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조금 꽤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될 테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나름의 방법대로 잘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네,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 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모두 품질 성적서를 꼭 반드시 구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있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지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데요. 이거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가 입고됐을 때 품질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품질 여부를 확인할 때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품질 성적서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 판매업자랑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같은 사람이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품질 성적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화장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안전성이에요. 화장품이 안전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가 얼마나 이게 안전한지, 그 품질 성적서의 내용대로 그것들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품질 성적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CGMP의 4대 기준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의 4대 기준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달달달달 꼭꼭꼭 외워 놓으세요. 제품 표준서, 제조 관리 기준서, 품질 관리 기준서, 그 다음에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29조에 문서 관리 항목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문서 관리 규정이나 그 방법들이 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찾아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품질 관리 기준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품질 관리 기준서는 뒤에서, 뒷페이지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제품 표준서랑 제조관리기준서, 그 다음에 제조위생관리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품 표준서, 말 그대로 제품을 제조하고 관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바로 제품 표준서예요. 사람의 이력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조관리기준서는 그 적절하게 제조 관리하기 위한 기준서죠. 그래서 제품 표준서 내에서 제조의 공정이나 뭐 시설, 뭐 기기, 원료, 완제품에 대한 그런 모든 일체의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준서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 공정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는 말 그대로 위생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뭐 직원, 뭐 작업자, 거기에 건강관리, 위생, 또 그들의 복장 규정,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의 청소, 또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방서 방충 대책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MP 4대 기준서 중에 가장 중요한 품질관리 기준서를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따로 한 페이지를 빼놨거든요. 이 품질관리 기준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제조업자겠죠. 제조업자는 품질관리 기준서를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에게 줘야 돼요. 그럼 책임 판매업자도 이거를 잘 보관해 둬야 됩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내용물이나 원료가 갈 때 이제 책임 판매업자가 이 품질관리 기준서를 또 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품질관리 기준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시험 지시서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시험 지시서 안에는 제품명, 또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그 다음에 제조 연월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험 지시번호, 지시자, 그 다음에 지시 연월일, 그 다음에 시험 항목이나 시험 기준 이런 것들이 시험 지시서에 포함이 되는데 품질관리 기준서에 이 시험 지시서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검체 채취 방법이랑 채취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오염 방지 대책도 품질관리 기준서에 포함이 되고요. 시험 시설, 그 다음에 시험 기구의 점검, 안정성 시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나 표준품 시약의 관리, 그리고 또 위탁 시험이나 위탁 제자를 하게 됐을 때 검체의 송부 방법이나 시험의 결과 판정 방법, 이런 것들이 품질 관리 기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공정상에서 어떤 불량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미리 좀 방지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제거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화장품의 품질과 유지 향상을 위한 기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을 이걸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품질 관리 기준서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CGMP의 4대 기준서, 그 각 항목들마다 어떤 게 있는지를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문서인지 그거를 매치시키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료 품질 성적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원료가 제대로 좋은 원료다라는 걸 보장해주는 그런 개런티해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조업자, 또 책판업자, 맞춤형 판매업자 준수사항에는 이 내용물 및 원료 입고 시 이 품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원료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료 품질 성적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 문서에는 원료명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원료와 관련된 내용, 또 제조자명, 공급자명, 수령일자 또는 입고일자, 제조번호나 관리번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제조일자, 그리고 그 원료의 보관 방법이나 사용기한,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거, 시험 항목, 기준, 방법, 결과, 그리고 적합 판정, 그 원료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만 출하가 되잖아요.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하고 그 판정 일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원료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할 때 품질 성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제조번호, 사용기한, 이런 것들을 주의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원료 품질 성적서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내가 받는 원료가 정말 이게 좋은 원료인지 보장된 원료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무적인 것들에서도 우리가 다뤄야 될 문서들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는 게 꼭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예요. 원료의 COA라고 하는데요. COA. 이 화장품의 원료가 입고될 때 원료의 품질 확인을 하잖아요. 그때 첨부 문서예요. 원료의 COA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료 품질 관리 성적서를 봤잖아요. 그거에 이제 보통 첨부가 많이 되죠. 원료의 COA. 이 COA는 원료 규격에 따른 시험 결과를 기록해 놓는데요. 그 가이드라인 같은 데 보시면 여기 이 원료의 COA나 이런 것들의 샘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써져 있는 그 교재들, 시중 교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샘플을 인터넷에 쳐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교재들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OA에는 성상, 색상, 냄새, pH, 중금속, 또 미생물 이런 것들 이렇게 품질에 다 관련을 맺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시험 항목하고 그 시험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보관 조건, 유통기한, 포장 단위, 그 다음에 인시명. 인시명이 뭔지는 아시죠? 그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칭되는 그 명칭을 인시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원료가 입고될 때 원료의 품질 확인을 위한 자료로 첨부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리화학적, 물성과 성상, 중금속, 미생물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품질 기준에 따라 원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표준품으로 보관하는 거 이런 내용들도 여기 원료의 COA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 문서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료의 COA 같은 경우에는 여성상, 색상, 냄새, pH, 중금속, 미생물 등에 관한 시험 항목, 시험 방법 기재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면 아 이거 COA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료에 대한 품질 검사 성적서 중에 또 관련된 문서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검사 성적서 안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있고요.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것도 COA랑 세트로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문서 중에 하나예요. MSDS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MSDS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면 바로 그렇게 쓰셔도 돼요. 이건 이제 키워드는 이제 화학 물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건 MSDS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MSDS하고 이런 COA는 샘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문서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눈으로 문서를 보면 또 좀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시고요. MSDS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취급하는 업자가 유해성 평가 결과를 작성하는 것으로 제품 취급 설명서다. 화학물질, 제품, 취급 설명서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러면 아 이거는 MSDS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래서 화학물질명,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성, 위험성, 폭발성,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 끄는 요령, 방제 요령도 있고요.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응급조치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건 MSDS구나 이렇게. 그래서 화장품 원료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제품 취급 설명서에 성분, 명칭, 조성, 약효 및 효능,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그래서 그 원료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원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도 있습니다. 자, 이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네, 당연히 제품명 들어가야 되겠죠. 제품명.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공급자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령일자 들어가야 되고요. 제조번호나 관리번호. 제조번호, 관리번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역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제조업자들이 부여하는 번호들이 제조번호,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들이 이제 조제하면서 부여하는 숫자나 기호 또는 그들의 조합 이런 것들은 식별번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차이들도 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서예요. 원료의 물질안전 보건 자료 GHS라고 하는데요. GHS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GHS가 나온다 이러면 아 이거는 국제적으로 다 통일시켜가지고 만든 기준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키워드들 기억하세요. 여기는 국제적으로. 그래서 화학 물질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위에 유해 위험성을 분류를 하고 이거를 통일시켜야지 이 화장품이 수입 수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경고 표지나 그다음에 MSDS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것들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런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그런 거 관련돼 있는 모든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의 편의를 당연히 도모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경고 표지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안전과 건강의 위험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그런 기준들이 써져 있는 문서 이러면 아 GHS다. 원료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속 무슨 안전 무슨 뭐 품질 무슨 성적서 뭐 기록서 시험서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영문으로 돼 있는 거 간단한 약어들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써도 시험에는 다 맞게 채점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원료 품질 성적서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성적서가 이게 정말 그 품질을 제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원료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해서 내가 그냥 뚝딱뚝딱 써내려 가면 그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이게 이루어져야 그 원료 품질 성적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정말 진실인지를 인정해 주느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조업체의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공인 검사 기관의 성적서가 있으면 그 원료가 이건 정말 좋은 원료야, 제대로 된 원료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조 판매 업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나 공인 검사 기관 성적서가 있으면 되고요. 원료 업체일 경우에도 원료에 대한 공인 검사 기관 성적서 있어야 됩니다. 또는 원료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중에서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 공급자의 검사 결과 신뢰 기준 자율 규약, 이게 그런 기준서가 있어요. 거기에 적합해야 그 원료 품질 성적서에 있는 내용들이 참이다, 이게 틀림이 없다라는 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이건 무조건 좋은 원료예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정 기준들입니다. 뭐 이거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아니죠.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제대로 된 기관에서 공인 시험과 검사 결과를 받아야 그게 좋은 원료로 인정을 받는다.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요.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특히 중요한 거, 그 제목들이라는 거, 그 문서의 타이틀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CGMP 4대 기준서 달달달달 외워 놓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준서들이 한 끗 차이잖아요. 글씨들이 조금씩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시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더운데 애쓰시지만 분명히 이 지금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